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9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와 전합니다. 자, 하느니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이야기도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룡펀드 5천억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공룡펀드들이 올 들어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다시피 금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금리가 8월 19일 기점으로 해서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직장인 A씨가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왔더니 얼마 전까지 플러스 2%였던 채권의 수익률이 갑자기 마이너스 4.6%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봤더니 첫째, 외국인들이 국채를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다. 팔아제꼈다. 두 번째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정 구축 효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정부 예산안 발표했고요. 올해보다 9.3%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자 국채 발행, 적자 재정을 펼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국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보고요. 이미 외국인들은 이 시점을 이제 기점으로 엄청나게 팔아제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지금까지 최저점을 찍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10조 넘게 팔아제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채권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는 프랭클 템플턴의 운용사도 굉장히 채권 보유액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잘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기사만 봐도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추가 인하 의견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소수 의견이 내면서 그러니까 인하에 반대되는 소수 의견이죠. 그래서 매파적 성격이 좀 이렇게 나타나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도 시장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세 번째 이유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축 효과라고 해서 정부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막 늘리죠. 그러면 이때 이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을 갖고 오는 그러한 상황으로 올 수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켜봐야 될 거고 또 향후 FOMC의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또 요번에 FOMC 회의에서 이제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매우 또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 한증시 어떤 역할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번 10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국 증시에서는 일단 호재로 펼쳐질 것 같은데 추가 인하를 한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좋지 않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대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10월 확정 이후에는 좀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의견이 갈리고요.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요. 국내 시장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호재, 장기적으로는 악재로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실물 지표라든가 수출을 좀 더 봐야 된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실마리 이런 거에 대해 해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 성격이다. 당연히 지금 금리 인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을 이제 완화 정책을 피면서 좀 더 재정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내년에도 또 증시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라는 게 이제 내린다라면은
당연히 재정 확대 정책을 핀다는 얘기고 이것이 경기에 좋은 영향, 호재로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게 먼저지만 2번 연속 내린다라면은 경기를 좋지 않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되레 악재로 펼쳐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보험용이고 내년에 추가 인하까지 간다라면 정말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펀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신형 밸류 고배당, 신형 마라톤, 메리츠 코리아, 그 다음에 한국밸류 10년 투자, 삼성 중소형 포커스에서 5천억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공룡펀드고요. 신형 밸류 고배당은 뭐 지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조 3천억이나 됩니다. 근데 수익률을 보면 지금 메리츠 코리아를 제외하고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걷고 있는데 자, 올해 코스피 100 지수는 5.6% 올랐습니다. 벤치마크 수익률 따라가지 못했다는 얘기고 주식형 펀드도 평균 1.9%가 냈는데 메리츠 코리아 빼고는 마이너스를 다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기사를 쓴 것인데 뭐 이 펀드들은 너무나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고객분들 자산 포트폴리오를 해드릴 때 뭐 신형 마라톤이라든가 밸류 고배당은 뭐 기본적으로 했었었고요. 그 조금 더 이전으로 가면 뭐 디스커버리라든가 삼성 우량주 적립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드렸는데 뭐 많은 펀드가 아니라 몇 개의 펀드에 집중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해드렸고 다른 펀드들을 물어보면 그거는 다른 분한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펀드에 좀 일부 펀드에 이제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펀드들이 너무 좋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뭐 이채원 한국밸류 투자 자산운용 대표가 이끄는 한국밸류 10년 투자는 2012, 13, 20% 가까운 수익률 냈었고요. 뭐 신형 마라톤 장난 아니죠. 10%대. 존리 대표 운영하는 메리츠자산운용 뭐 좋았었고요.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펀드들이 가치주 펀드라는 거죠. 성격 자체가. 특히 최근에 삼성이나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반영 비율이 이제 가치주 펀드에는 적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시장이 좀 반등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 펀드들은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뭐 무조건 주식형 펀드라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그걸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가치주 펀드랑 성장주는 완전히 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시장에서는 그만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 이런 게 더 올라온다라면 이 격차가 좀 더 벌어질 수도 있지만 늘 이러한 시점은 갖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치주 펀드가 어차피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그러한 펀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밍이 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보타쿠의 보험 재테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10월 달 며칠 안 남았는데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